안녕하십니까. 현재 지금 보드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수량이 계속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수는, 어, 국내에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도 해외판까지 따지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가 존재를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대표 주자인 해외의 킥스라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보드게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양과 규모, 질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싼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덩치라든가 그 구성물, 가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드게임의 이런 구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칼로 자르듯 딱딱 구분하기는 거의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보드게임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같이 합쳐지거나 뭐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드게임 자체가 이렇게 뭐 공신력 있어서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뭐 구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에 따라서 뭐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딱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이라고 구분되는 것들, 조금 전략 중에서 좀 설명과 진행을 포함해서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제 논외로 치고요. 설명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외로 치고요.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소개하기 좀 수월하다고 할까요? 혹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성을 조금 더 띄고 있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두 분야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마피아라는 장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하고 연관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젊었을 때 한두 번쯤은 해봤을 만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을 때 쉽게 아무런 도구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술자리에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 마피아라는 그런 장르는, 요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장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게임의 이런 구분 중에서 마피아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의 장점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도구가 없이도 가능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드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의 마피아가 거의 주된 요소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음, 그런 마피아 게임 중에서, 마피아라는 구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가장 초창기에 그러니까 보드게임과 상관없는 그런 초창기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 시민편과 그리고 소수의 마피아 편으로 나눠서 마피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회차가 거듭할수록 시민 중에 한 명을 상해해서 죽이게 되고요. 그 시민들이 뭐 일정 수 이상 죽기 전에 그 숨어 있는 마피아를 찾는 그런 유로 진행되는 게임을 뜻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분야가 보드게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이게 장단점이 있고 평가가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순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피아 게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디셉션 홍콩 살인이라는 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진행 참가자들은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경찰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4명에서 12명까지 가능한 본판이 그렇고 확장은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판 기준으로 4명에서 12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시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흉기와 증거가 각자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들 속에서는 범인 혹은 공범 추가적인 인원수에 따라서 공범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있기도 하는데 비밀리에 그 역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경찰과 그리고 이 범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혹은 공범자가 있으면 범인 혹은 범인과 공범자의 존재를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목격자와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법의학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라운드였나? 어쨌든 몇 라운드를 거쳐서 범인에 대한 힌트를 얻고 범인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고요. 제가 이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탈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피아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 탈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이 게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컨셉 자체가 전 제 입장에서는 다른 마피아 게임에 비해서 뭔가 실마리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힌트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마피아 게임에 비해서 좀 다른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좀 직관 같은 거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디셉션 홍콩 살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그나마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추리의 맛을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디셉션 홍콩 살인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 시크릿 히틀러라는 게임이고요. 요 게임 같은 경우는 5명에서 10명.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집권하는 당시에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은 이제 비밀리에 임무를 받는데 일반 선의 역할인 선의 역할인 자유당원과 그리고 악의 역할인 파시스트 그리고 파시스트 중에 수장인 히틀러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비밀리에 자기의 정체를 받게 되고요. 자유당원들은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수상이라는 직책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수상이라는 직책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수상이 정해지고 법안을 발의시키는데
그 법안에 보면은 자유주의 정책 6장, 파시스트가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정책을 모두 이렇게 통과시키면 바로 자유주의 진영이 이기게 되고요. 아니면은 그 히틀러를 찾아서 죽이거나, 예, 그런 식으로, 네, 게임을 히틀러를 찾아내거나, 히틀러를 찾아서 죽이거나, 히틀러가 수상이 되지 않게 막으면, 예, 여기 있습니다. 승리 조건. 자유지정이 5개, 6개 중에 5개가, 혹은 히틀러 암살, 혹은 이제 파시스트 승리 조건은 6개의 파시즘 정책이 발효되거나, 3개 이상의 파시즘 정책이 발효된 후 히틀러가 수상으로 선출된다. 이런 게 있고요. 조금 단점이라면 이제 누군가 죽어서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 대신에 장점은 물론 마피아 게임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시클릿 히틀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좀 쉬운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마피아 게임에서 조금 비교적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것도 약간은 배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어 일제 시대 그런 것도 약간 상기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마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도 진행이 된 시도가 되거나 진행이 된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크릿 히틀러가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예,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레지스탕스 아말로는 굉장히 그 유명하고 가장 마피아하면 보드 게임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 교과서적인, 그야말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보편적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배경이 아더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들은 이제 아더왕 전설의 그런 인물들이 돼서 어, 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그 일종의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투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 아더왕의 신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린, 지략, 일종의 그 우리 아시아 그 분위기로 치면 약간 뭐 지능캐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 조언자, 뭐 책략가, 뭐 아무튼 지략으로 이렇게 활동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법사에 해당하는 멀린. 그리고 이 캐릭터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악의 정체를 상당 대부분 알고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뭐 퍼시벌이라고 해서 이제 이 멀린이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멀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퍼시벌. 그리고 악의 중에 암살자는 이제 악이 패했을 때 그 멀린을 찾아내면 이기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가나는 이제 이 퍼시벌에게 멀린으로 혼동할 수 있게끔, 이게 퍼시벌은 만약에 모르가나가 들어간다면 퍼시벌은 멀린과 모르가나 중 이제 누가 진짜 멀린인지를 찾아야 되는. 네. 그리고 오베로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과 정체를 서로 알 수 없는, 원래는 악끼리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베로는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모드레드는 멀린에게 발각되지 않는 악.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투표를 위한 이런 도구들이나, 네, 또 추가적인 이런 능력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레지스탕스 아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원은 5인에서 10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고 가장 인기 있는 게임, 굉장히 그 보드 게이머에게서는 굉장히 그런 수작이고 뭐 거의 뭐 그 거의 교과서, 거의 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마피아하면 떠오르는 그런 게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요. 저는 앞선 게임들이 좀 더 참신함이 때문인지, 그리고 이 아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음, 어떤 분들은 영이 이 레지스탕스 아발론은 가볍게 즐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게임을 할 때도 뭔가 어, 좀, 뭐랄까, 좀 오래 하시고 잘하는 분들은 좀 뭔가 정석 플레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실수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용납을 못 하시고 좀 눈치를 줘서 이 게임을 기피하게 됐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조금 아쉽지만 그거는 뭐 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이 게임 또한 굉장히 마피아의 정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도 이제 이 게임을 빼고도 사실은 음,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하나를 깜빡했네요. 네, 이제 노터치 크래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 규칙이 굉장히 쉽고 빨리 끝나는 게임이라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걸 깜빡했네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게임을 어떻게 보면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제 지론이기 때문에 이 노터치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피아류긴 하지만 마피아라고 하기엔 좀 인원이 적긴 하네요. 4에서 6명. 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네, 이것도 마피아류라면 마피아류라고 할 수가 있어서 숨어 있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받고 그 해적 일반적인 그런 선과 악으로 나뉜 정체를 받게 되는데 선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보물을 다 찾아야 되고 악은 그걸 막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로 진행을 하고 다른 마피아 게임들은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정치라고 할까요? 입을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막 설득과 막 협잡에 이런 막 얘기로 뭔가를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막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까 앞에 말했듯이 서로 막 좀 누군가 이렇게 막 그 좀 주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좀 종종 나옵니다. 근데 노터치 크라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좀 약간은 좀 더 약간은 완화되고요. 그 대신에 약간 더 운의 요소가 더 약간 더 강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내가 마피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냥 구경꾼의 역할에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서 그 말수가 적은 사람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덜 힘들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터치 크라켄이 마피아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류에 속하고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터치 크라켄도 인원수가 앞에 게임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마피아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한밤늑이라고 해서 한밤의 늑대인간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선 역할이 그냥 마을 주민, 악 역할이 시민, 그러니까 늑대인간 뭐 이라든가 또 뭐 사실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류가 존재를 하지만 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 권할기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요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